반갑습니다. 방중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기능이 날짜는 생각나는데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시리야 2018년 1월에 찍은 사진 보여줘 라고 하면 2018년에 1월에 모든 사진을 모아서 전체로 볼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기능인데요, 캘린더 기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을 두 가지 종류로 쓰는데요, 하나는 먼슬리 노트를 지면으로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위클리나 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안에 있는 기본 캘린더로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먼슬리 같은 경우에는 큰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달 일정을 미리 잡을 때 한눈에 보기 좋기 위해서 쓰고 있고요, 데일리나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자주 봐야 스케줄표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꺼내서 열 수 있는 종이로 된 것보다는 휴대폰에서 바로 확인하고 바로 추가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몇 년째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정도 우리가 운전 중이나 사실 휴대폰을 손으로 만질 수 없을 때 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럴 때는 시리야 내일 9시에 미팅 잡아줘 1월 23일 수요일 또는 1월 24일 목요일 중에서 어느 날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이 새벽 12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시간이다 보니까 참 똑똑하게도 내일이라는 개념이 오늘인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늘인지, 24시간이 지난 내일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이 상당히 똑똑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섬세함이 애플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리야 내일 오전 9시에 미팅 약속 잡아줘 1월 23일 수요일 또는 1월 24일 목요일 중에서 어느 날짜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수요일로 잡아줘 캘린더에 오늘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일정이 등록되었습니다. 약속 제목은 미팅입니다. 다른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장소는 우리 집에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우리 집에서 미팅이라는 약속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할까요? 해줘. 약속을 오늘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캘린더에 일정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수요일날 9시에 미팅해서 우리 집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일정을 변경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적어놔야지, 나중에 추가해야지 하고 깜빡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말로써 이렇게 일정을 추가할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편하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리야 내일 9시 일정을 10시로 바꿔줘 1월 23일 수요일 또는 1월 24일 목요일 중에서 수요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사이에 미팅이라는 약속을 설정합니다. 네, 이렇게 1시간을 이렇게 업데이트할까요? 늦춰서 해줘. 약속을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전 11시 네, 이렇게 제가 약속 시간을 바꿀 수도 있죠. 당연히 요일도 바뀔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취소할 수도 있겠죠. 시리야 내일 수요일 10시에 예정된 약속을 취소해줘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미팅이라는 약속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네, 제거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캘린더에서 삭제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시, 10시에 캘린더에서 빠져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일정을 추가하고 변경하고 삭제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한 메리트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내일 일정이 궁금할 때는 시리야 내일 수요일 일정이 어떻게 돼? 약속이 5개 있습니다. 약속이 5개 있다고 나오면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뭐 다음 약속은 언제야 라고 물어봤을 때 또 몇 시에 약속이 있는지 어떤 약속인지도 다 표현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알림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시리로 추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림 서비스는 제가 미리 알림에 들어가서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야 아내에게 전화하기라고 미리 알려줘. 알겠습니다. 주인님의 미리 알림을 추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알림을 추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전화 버튼이 떠 있죠, 그죠? 제가 이렇게 아내에게 전화하기를 눌러서 인포메이션을 누르면 특정 날짜에 알리기, 예를 들어 수요일 오전 한 9시쯤에 알려달라고 하면 팝업 창이 뜹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까운 시간에 예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22분이죠. 25분쯤으로 설정을 해놓으면요, 1시 25분에 팝업이 뜨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팝업이 뜨면서 바로 전화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옵션까지 같이 보여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기다리기 힘들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알림에는 항목들을 제가 삭제하고 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야 장보기 목록이라는 새로운 목록 만들어줘. 네, 생성했습니다. 이 목록에 항목을 네, 추가해. 그러면 제가 미리 알림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장보기 목록이라는 게 생겼죠. 시리야 장보기 목록에 양파와 시금치 추가해줘. 알겠습니다.
주인님의 장보기 목록에 미리 알림을 추가했습니다. 그럼 제가 장보러 가서 이렇게 장보기 목록에서 내가 뭐 양파 시금치를 샀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 아직 사지 않았으면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주면 되겠죠. 어떻게 추가하는지는 여기서 타자로 추가할 수도 있고요, 방금 시리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미리 알림이라는 서비스는 이 옵션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아까 아내에게 전화하기라는 옵션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내에게 전화하기라고 해서 지금 내려보니까 바로 지금 통화 완료됨으로 표시, 1시간 후에 다시 알리기. 만약에 내가 전화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따가 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이런 여러가지 옵션을 보여줍니다. 방금 다시 제가 미리 알림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리 알림으로 들어가서 인포메이션을 누르면 특정 날짜에 알리기는 사실 알람 서비스와 비슷해서 사실 크게 대단할 건 없습니다. 근데 특정 위치에서 알리기라는 게 저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위치라고 딱 쳤을 때 예를 들어 보시면 저의 집이라고 쳐보겠습니다. 저의 집에 보시면 도착할 때 혹은 출발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반경을 정할 수 있는데요, 이 100m까지는 이 알림이 뜨지 않습니다. 출발할 때라고 누르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옵션을 정해 놓으면은요, 제가 우리 집에서 100m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와이프에게 전화하라고 알림이 뜨게 됩니다. 그럼 반대 옵션이 또 있겠죠. 예를 들어 도착할 때 제가 밖에서 쭉 들어오다가 뭐 이런 옆에 보이는 코아 상가라든지 이런 걸 지나서 집 반경 100m 안에 들어왔을 때, 물론 이 반경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100m 앞에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알림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상당히 편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뭐 위치를 직접 찍어서 방중환님의 직장이라는 게 있죠. 아마 이미 지점을 제가 찍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에게 직장에 도착할 때 알려달라, 이렇게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차에 탈 때 이 서비스가 언제 빛을 발하냐면, 예를 들어 방금 제가 A라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이 근처에 있는 B라는 장소에서 뭐 물건을 받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주 깜빡하고 그냥 가버려서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옵션을 걸어서 이 반경 100m를 벗어나면 뭐뭐뭐 챙기기라고 알람을 뜨게끔 설정을 해놓으면 이 지역에서 살짝 벗어나자마자 알람이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차 하면서 멀리 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좀 반대로 이쯤 도착했을 때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저한테 리마인드를 시켜야 될 때는 어디 도착할 때라는 옵션을 줘서 제가 까먹지 않게끔 이렇게 옵션을 지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에 탈 때, 차에 내릴 때,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차에 탈 때 예를 들어 오늘 A라는 장소에 뭘 꼭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도착 다 해서 아차 안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늦었죠, 그죠? 하지만 차에 딱 탔을 때 뭐 챙겼냐고 알람이 뜨게 된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차에 탈 때인데요, 이건 어떻게 차에 탔는지, 차에서 내리는지 확인을 하냐면, 차에 탄다는 거는 차에 있는 블루투스와 연결이 될 때 차에 탔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차에 내릴 때는 차에 있는 블루투스와 연결이 해제됐을 때 차에서 내린다고 인식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에 탈 때, 차에 내릴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죠. 뭔가 차에서 꼭 챙겨가야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차에 내릴 때라는 옵션을 주게 된다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이런 옵션들이 상당히 큰 빛을 발하더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미리 알림은 여러분이 원하는 목록마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옵션을 지정을 해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알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실 조금 기본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시리야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오전 7시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이렇게 내일 아침 7시에 알람을 맞춰주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졸리면 차에서 잠시 자기도 하는데요, 너무 오래 자면 또 약속 시간 늦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리야 15분 있다 깨워줘. 알람이 오전 1시 45분에 설정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15분 있다가 바로 알람을 설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인분들은 그런 경험들 있죠. 제 주위 직장인들은 5분 단위로 10개 정도의 알람을 맞춰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던데, 한 번씩 이럴 때가 있죠. 알람 10개 맞춰놨는데 주말에 오랜만에 조금 오래 자려고 하는데 알람이 하나하나 다 울려서 너무나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랬을 때 시리야 모든 알람 꺼줘. 알겠습니다. 모든 알람을 껐습니다.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알람을 한 번에 꺼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세계 시간 같은 경우에 좀 있으면 라스베가스를 가게 되죠. 시리야 지금 라스베가스는 몇 시야? 미국 네바다 라스베가스는 오전 8시 31분입니다. 네, 지금 저에게는 크게 쓸모있진 않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써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시리야 이번 주 토요일이 며칠이지? 2019년 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시리야 2025년 크리스마스는 무슨 요일이야? 크리스마스는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네, 이런 것도 옵션적으로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시리야 타이머 10분 맞춰줘.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타이머를 타이머
스타트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뭐 메모를 쓸 때 뭐 메모를 음성으로 찾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건 크게 쓰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메모를 음성으로 불러내는 것도 이상하고 거기 음성으로 추가하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그건 타자로 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이폰에서 메모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설정 같은 경우에 뭐 에어플레인 모드를 켜고 끈다라든지 혹은 시리야 화면 좀 어둡게 해줘, 화면을 좀 더 어둡게 조정했습니다. 시리야 화면을 최대한 밝게 해줘, 가장 밝은 화면 설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고요. 와이파이를 켜고 끄는 건 당연하고요. 시리야 손전등 켜줘. 네, 켰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출력값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시리야 아프다. 주변에서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중앙동에 있는 장원병원입니다. 네, 이걸 이렇게 찾으셨나요? 아프다라고 하면 병원을 쭉 보여주는 그런 유연한 기능을 보여줍니다. 시리야 배고프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검색 결과입니다. 주위에 있는 식당들을 쭉 찾아주는 그런 기능을 보여줍니다. 시리야 짜장면 먹고 싶다. 네, 그럼 첫 또 번째로 짜장면집을 찾은 찾아줄 곳은- 것이고, 시리야 피자 먹고 싶다. 네, 첫 그럼 또 번째로 피자집을 찾은- 찾아주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기능을 필요할 때마다 한번 이 기능이 먹히는지 먹지 않는지 한번 써보시고요. 만약에 그 기능이 먹힌다면 그 기능을 쓰실 때마다 시리를 통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아이폰의 어떤 기능에 접근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 시리에 많은 숏컷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시리한테 물어보고 다른 걸 해보십시오.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온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하는 노래들 한 번씩 있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알고 싶으면 미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안 올 때, 그럴 때 시리야 지금 이 노래 무슨 노래야? 잠시 들어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노래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시리가 파악을 할 수 없겠지만 샤잠이란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제 노래를 들려주기만 하면 이 친구가 제목을 거의 맞춰냅니다. 그리고 조금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리야 결혼해줘. 최근에 저에게 청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네요. 네,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죠. 결혼해달라니까. 저랑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는 이런 쓸데없는 말들로 답변을 돌려줍니다. 사랑한다. 주인님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죠. 아이폰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리고 같은 명령어를 계속해서 반복해도 다른 말들을 계속 해줄 때가 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주인님의 요청에는 가끔 바보가 될 때가 있죠. 이건 조금 미안하게 만드는 답변이죠. 돈 좀 빌려줘. 빌리지도 빌려주지도 말지어다라는 격언이 있죠. 재밌는 이야기 좀 해줘. 또 네, 이렇게 영리하게 회피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빈도수가 아니라 시간량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어쩌면 이 기능 때문에, 그리고 이 기능의 인식률 때문에 제가 아이폰을 포기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와이프에게 문자를 한번 보내보도록 할 건데요. 오른쪽 밑에 보면 받아쓰기 버튼이 보이시죠? 오른쪽 밑에 있는 마이크 모양이 받아쓰기 기능인데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아, 오빠가 오늘 배가 고픈데 집에 어떤 재료가 있어? 물음표. 그리고 있는 재료로 뭘 할 수 있어? 물음표. 네가 맛있는 거 해주면 좋겠다? 느낌표. 기대하고 있을게? 물결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말씀을 하셔도 시리가 생각보다 잘 알아듣습니다. 제가 손대지 않고 문자를 보내고 카톡에서도 마찬가지죠. 메모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곳에서도 강력한 받아쓰기 작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옵션적으로 보여드릴 것은 자기 얼굴을 이제 완성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 딸이 자기 얼굴을 이제 완성을 한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제 얼굴이죠, 그죠?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죠. 영은아, 오빠 너무 배가 고픈데 집에 어떤 재료가 있어? 히히히히. 호호호호. 요런 것들을. 영은아, 오빠 너무 배가 고픈데 집에 어떤 재료가 있어? 히히히히. 호호호호. 왜 그랬을까? 그러면 마치 제 애니모티콘이 말을 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오늘 시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것 때문에 일부러 아이폰을 사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갤럭시 쓰시는 분은 요즘에 빅스비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들었고요. 만약에 빅스비를 난 잘 모르겠다 하면 OK 구글이라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아이폰에서는 어플 실행 후에 OK 구글이란 말이 인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OK 구글을 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음성 비서, 그리고 이쪽 기술은 가면 갈수록 업그레이드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활용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1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고 사는 이 스마트폰 조금은 더 값어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리라는 기능, 그리고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또 메모장 쓰는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더 휴대폰이 제 값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살펴 들어가십시오.